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25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유튜브를 찍게 되었는데요. 뇌제적 건강이라고 상당히 좋은 개념을 논문에서 알게 돼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대의학, 특히 서양의학이 너무 좀 분절이 돼 있잖아요. 그 전문 과목이 27개인가 28개인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너무 세분화해서 이렇게 쪼개 놓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은 거 이거 어디 가서 봐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데가 가정의학과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프면은 일단 어느 과에 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어렵고, 사실 아프기 전에는 병원에서 별로 해줄 게 없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아프기 전에 이런 게 이제 일본에선 미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기 전 단계, 그런 상태에서 병이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게 의사나 의료진의 책무일 것 같은데, 사실 완전히 어떤 질병에 걸리기 전에는 뭐 병원에 가도 특별히 해주는 게 없거든요. 우리 영역이 아니다. 조금 더 아프면 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평소에 관리는 이제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또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의사보다는 오히려 그 필라테스 선생님이나 아니면 PT 선생님이 더 큰 도움을 주고, 아니면 영양사 선생님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좀 문제점을 느끼는 그런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고안된 개념이 이제 내재적 건강이라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블로그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병 없는 삶을 넘어 활력 넘치는 삶으로, 건강과학의 새로운 지평. 우리는 보통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고 감기 한번 걸리지 않으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질병이 없는 것이 건강의 전부일까요? 최근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이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한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연구진은 질병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의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건강 그 자체를 이해하고 증진하는 새로운 과학적 프레임워크인 내재적 건강, 인트리식 헬스를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를 넘어 우리 몸이 얼마나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정의하는 내재적 건강은 마치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명의 에너지 필드와 같습니다. 이 필드는 외부 환경의 변화나 내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며 최적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힘입니다. 이 힘은 세 가지 핵심 기둥에 의해 지탱됩니다. 첫째, 에너지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모든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연료와 같습니다. 둘째, 소통입니다.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와 장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연결망입니다. 셋째, 구조입니다. 에너지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몸의 물리적인 틀이자 바탕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상호작용할 때 우리 몸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내재적 건강을 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재적 건강의 개념은 우리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질병이 발생하면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생기기 전에 내재적 건강을 강화하여 몸 스스로 질병에 저항하고 회복하는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홍수가 나기 전에 튼튼한 둑을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구는 내재적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춰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개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공중보건과 의료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 전 생애에 걸쳐 건강을 구축하고 유지하며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 것입니다. 내재적 건강을 측정하고 증진하는 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개념이 정립되고 측정 방법이 더욱 정교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의학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더욱 혁신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며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가 아픈지가 아니라 내 몸의 생명력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을 질병의 부재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삶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역동적인 상태로 이해하는 이 새로운 관점은 분명 우리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입니다. 이 논문을 처음 접하는 순간
아, 맞아. 이런 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의료계에 종사를 하다 보면 사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각 전문가들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그래서 저도 이제 전문의를 했던 거고요. 이렇게 다 잘라놓다 보니까 생명 전체에 대해서는 좀 경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러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누는데 정답은 죽는다랍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토막토막 다 나누어 가지고 그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 총괄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총괄해서 본다 해서 통합의학, 인테그러티브 메디슨이라는 게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건강을 평가하는 그런 하나의 철학으로서 인트린식 헬스, 내재적 건강 또는 이제 본질적 건강이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고요. 그걸 이루는 세 가지 큰 요소, 에너지, 그 다음에 소통 또는 통신 또는 구조, 예,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방법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인트린식 헬스를 우리가 정확히 이제 측정해서 또 그걸 맞춤형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지 이런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서 이제 기쁜 마음입니다. 논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그 잡지에 나왔고요. 인트린식 헬스, 이게 이제 내재적 건강 또는 본질적 건강으로 번역할 수가 있고요. As a foundation for science of health. 건강에 대한 과학의 파운데이션은 기초가 된다는 뜻이고요. 연구자들은 이제 콜롬비아,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진들입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보시면 인트린식 헬스라는 게 이렇게 나오려면 세 가지 축이 있다는 거죠. 하나가 에너지,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연결 또는 소통, 뭐 통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 구조. 그래서 보통 서양의학은 이 구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DNA 지놈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세포의 이제 완전성, 그다음에 이것이 기관 각각의 장기와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호흡기, 소화기, 뭐 비뇨기 이런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 구조의 완결성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각각 잘라갖고 각 장기별로 잘라서 이제 각 전문 분야가 나눠지는 거였죠. 근데 그거 말고도 에너지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들이 각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이제 토탈 에너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또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대사를 이용해서 쉬고 있을 때와 운동하고 있을 때 각각 에너지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하나의 축으로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사 산물하고 또 메신저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호르몬이라든지 엔도크라인, 사이토카인 이런 게 각각 피를 통해서 우리 각 세포에 이제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거고요. 또 유선으로 전달하는 게 이제 신경계라는 거죠. 뇌 척수에서부터 해서 우리 몸의 말초신경까지 각 세포까지 다 연결해주는 그런 유선, 무선 통신. 그래서 구조와 이런 통신과 에너지 이걸 통해서 어떤 인트린식한 본질적인 그런 건강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전지가 있고 전선이 있고 이렇게 코일이 있잖아요. 코일을 감고 그 다음에 전기를 연결하면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라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우리 인트린식 헬스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에 해당하는 것이 에너지고요. 전선이 들어가 있는 게 소통이고, 감아놓은 이 코일 구조가 스트럭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이라는 걸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인트린식 헬스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자기장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이 옆에다가 이제 쇳가루를 뿌려놓는다든지 또는 나침판을 갖다 놓으면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런 본질적 그 건강, 인트린식 헬스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법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이 세 축 중에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이제 보고 이걸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게 이 논문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멋진 그런 비유고 멋진 개념인 것 같아 가지고요. 한번 이 논문을 조금 더 천천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미나이에 넣고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논문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인트린식 헬스를 본질적 건강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요. 건강과학의 한계가 현재 건강과학은 질병 부재를 건강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고 질병에 대한 개입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본질적 건강의 개념은 유기체 내에서 에너지, 통신 구조, 역동적인 상호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필드다. 필드이고 이거는 회복력, 가소성, 성능, 지속 가능성 이 네 가지를 특성으로 한다. 그래서 세 가지 기둥에는 에너지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세포와 유기체의 반응을 지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통신, 유기체의 모든 구성 요소가 통합된 전체로 연결하여 내부 상태와 외부 조건에 따라 생물학적 조정을 가능해 하는 정보 흐름이고, 구조는 분자 수준에서부터 세포, 해부학, 유기체 수준에 걸쳐 갖고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본질적 건강의 측정은 세 기둥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이 세 기둥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나타나는 통합된 속성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작동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자기장이 나오듯이 본질적 건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 비율을 통해서 배터리는 에너지, 전선은 통신, 솔레노이드가 코일이죠. 이 구조와 함께 나타나는 자기장, 이게 본질적 건강이다. 그래서 각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본질적 건강은 개별 기둥보다는 그 구성 요소, 회복력, 가소성, 성능, 지속 가능성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건강이 있다는 어떤 근거는 건강이 나빠지면 하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발성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자기 평가 건강, 이제 셀프로 이렇게 건강을 측정하는 게 의학적인 측정보다 미래 건강 결과 및 사망률을 훨씬 더 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또 네트워크 생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리적 구획 간의 역동적인 긴밀한 동기화를 보여준다는 거고, 또 전반적인 시스템 역학 측정이 광범위한 건강 결과를 예측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 방향은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데, 광범위한 건강 개입, 예를 들어서 식단이라든지 신체 활동이라든지 수면 또는 위험에 대한 명확한 표준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4P 의학이라고 해서요, 생활 방식 의학, 시스템 의학, 기능 의학. 그래서 4P 의학이라 그래서 예측, 예방, 개인화, 참여 의학. 예측, 프리딕션, 예방, 프리벤션, 개인화, 퍼스널리제이션, 참여 의학, 파티시페이션 의학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과학적 토대가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건강 또는 내재적 건강을 측정하는 요소들이 앞으로 이제 속속 개발이 될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NK 세포를 측정하는 면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본질적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둘 밝혀지면서 이 세 가지 기둥 중에 어느 축이 무너졌고 이걸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의학을 발전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완전히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해 갖고 다시 굴러갈 수 있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자동차를 평소에 잘 관리해서 20만 킬로, 30만 킬로, 100만 킬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의학도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